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리더십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리더십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현안도 다루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떤 특정 정치인을 제가 너무 심하게 비난한 것 같아서 제 마음도 그렇게 좋지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진중하고 내가 하는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은 미국 대통령 카터하고 레이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 카터가 먼저 대통령을 지내고 재선에서 지죠. 그래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는데 참 대조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리더십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터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레이건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오늘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올린 영상에서 리더십 스타일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이제 역할인식을 한 축으로 놓고 활동 수준을 한 축으로 놔서 긍정적으로 역할인식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한 대통령들 이렇게 네 개로 나눴습니다. 네 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 어떤 분류를 했을 적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역할인식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일도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바람직한 모델이죠.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은 역할인식은 분명했지만 그렇게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지 않다. 물론 나이도 많았습니다. 만 70세 정도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성공한 가능성이 낮다기보다는 이 위에 있는 어떤 모델보다는 좀 낮을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속했던 지미 카터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로널드 레이건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24년생입니다. 아직 생존에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100세가 돼요. 요즘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52세, 53세쯤 되는 1977년서부터 대통령에 재임하기 시작해서 한 번만 했습니다. 1980년 선거에서 레이건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4년 임기를 채웠죠. 그 조지아주라고, 미국을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남부에 있는 주입니다. 남부의 중심주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주도라고 할 게 이제 애틀란타인데, 여러분들 그 영화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그 배경이 스칼렛 오하라가 그 조지아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거기 이제 플레인스 또는 플레인즈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아직도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신데, 이게 얼마나 깡촌인가 하면은 그 플레인스에 기차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차로 또 한참 가야 되고, 근데 조그만 마을입니다. 거기서 아직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촌사람이죠, 촌사람. 농부입니다, 농부. 아버지가 농부니까 자식도 농부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공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여러분 그 3사관 학교죠. 우리로 치면은 거기에 이제 웨스트 포인트 육사, 그 다음에 해사, 공사, 미국도 그렇게 있는데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기가 제일 힘듭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진짜 전통이 있고 진짜 힘들어요.
근데 거기 이제 820명이 졸업을 했는데 동기 그 중에 59등을 했으니까 공부를 잘한 편이죠. 조지아 촌놈이 회사 가가지고 공부를 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946년서부터 53년까지 해군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주로 잠수함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그 좀 과학적 사고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제 잠수함 그 장교가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해군 장교 중에서도 그 뭐 위관급 장교라고 할까 그래도 굉장히 이제 촉망받는 장교였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플레인스라는 그 촌동네에서 그 땅콩 농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콩이 조지아의 어떤 특산물입니다. 그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할아버지들이 그 땅콩을 그 삶아가지고 피너츠죠, 피너츠 삶아가지고 파는 거를 사 먹던 생각이 납니다. 땅콩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그 땅콩 농장이 있는데 그걸 경영할 사람이 없어서 그걸 맡기 위해서 전역을 했습니다. 아니 뭐 땅콩 농장 때문에 뭐 전역까지 하느냐 하면은 카터가 맏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이 좀 망난입니다. 그래서 카터가 대통령 할 적에도 뭐 조금 그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예, 하여튼 그리고 이제 누나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맡아야죠. 가업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역으로 와서 고향에서 지내다가 정치의 뜻을 품고 주 상원의원도 지내고 하다가 결국은 1971년도에 조지아주 주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했습니다. 4년 한 번 하고 그리고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197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죠. 이 남부라는 데는 흑인도 많이 살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솔직히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인종차별,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들이 굉장히 심한데 거기서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진보, 그걸 이제 소위 이제 남부 진보라 그러는데 그 계보를 이은 사람이 클린턴입니다.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많이 주지사를 하면서 철폐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도덕주의를 강조했죠. 흔히 미국의 이제 외교 정책 이런 걸 둘로 나눌 적에 도덕주의냐, 그러니까 이상주의냐, 아이디얼리즘이냐, 아니면 현실주의냐, 리얼리즘이냐. 근데 이 사람은 아이디얼리즘, 도덕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권 외교. 그래서 박정희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까? 인권 외교 이런 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까지 그 플레인즈에 그 교회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직접 그 성경 공부를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집안 전체가 그 동생 그러니까 남동생 말고는 집안 전체가 누나들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누나는 목사 안수는 안 받은 것 같고 선교사입니다. 자기 어떤 종교 단체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인데 동생인 카터가 주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니까 카터를 붙잡고 그 산속에 끌고 가서 둘이 뭐랄까요 얘기를 나눕니다.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데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건 전쟁도 치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 죄를 지을 거면 너 대통령 출마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한참 망설이다가 카터가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죄도 안 지을 겁니다. 라고 누나한테 약속하고 뭐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실하고 굉장히 이제 성실한 사람인데 결국은 재선에 실패했다라는 거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거죠. 4년 동안의 공적을 유권자들이 인정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임 후에 좀 조용히 지내다가 활발한 활동을 벌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헤비타트 운동, 그 사랑의 집 짓기라 그러죠. 이 빈민들한테 집 짓는 운동을 이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운동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게 외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카터죠. 카터가 집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에 남는 거는 1994년도 이때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북핵 위기가 이제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카터를 특사로 평양에 보내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하고 회담을 한 겁니다. 아, 이때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거기서 카터가 그러지 말고 남한하고 정상회담을 해라.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카터가 주선한 게 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7월 25일하고 27일 카터가 이제 북한 방문을 끝나고 마치고 이제 온 후에 7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때 뭐 94년 벌써 한 30년 전이죠.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불행하게도 그 정상회담 하기 전인 7월 8일 날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일부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때 정상회담이 되고 그랬으면은 핵 문제가 지금처럼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카터에 대한 평가는 미국 학계에서 20세기 최악의 미국의 대통령이다. 예. 그렇지만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된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란 인질 사건이죠. 잘 아시죠? 1978년 말에 팔레비 친미주의자입니다. 팔레비 왕이 쫓겨나고 결국은 그 해외 망명을 가고 호메이니가 와가지고 이제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팔레비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의료기술이 발전한 미국에 입국을 한 걸 카터가 승인을 해줬어요. 예, 그랬더니 그 호메이니 측에서, 그러니까 이란에서 그거 우리한테 보내라, 송환해라. 그걸 이제 안 보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979년 11월 4일 이란 젊은이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을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거기 경비를 쓰던 해병 대원들하고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1980년 4월 7일 날 이제 단교를 했습니다. 미국이 단교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은 1980년 4월 24일 하고 25일에 거쳐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잡혀있는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특공대를 미국이 보냅니다. 지금 유명한 그 특수부대 델타 포스를 보내죠. 이게 독수리 발톱 작전이라고 이름이 지었는데 이 델타 포스 대원 90여 명의 헬리콥터 8대에 타고서는 이란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모래바람에 휩싸여 가지고 2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이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8명이 죽고 그래서 추락한 헬리콥터 잔해를 남겨놓고 결국은 철수를 하죠. 나중에 살펴보니까 계획도 엉성했고, 예, 계획도 엉성하고, 아니 70명의 인질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뭐 물론 이제 거기도 스파이가 미국을 도와주는 스파이가 있어서 장소를 가르쳐 줬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90명이 가서 70명을 어떻게 데리고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도 엉성하고 지금 보면은 장비도 부족하고 그때 이제 델타 포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특수 훈련도 부족했고, 예.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왜 시도했냐? 예. 그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뭐 선전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인질도 못 구하고 갔던 미국 특수부대는 헬리콥터 2대 망가뜨려 놓고 도망치고. 그런 이제 구출 작전이 실패하고 나니까 미국이 이제 쪽이 팔린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뭐 간청을 하는 거죠. 예, 좀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을 했는데 이란이 카터 대통령을 얼마나 싫어했나 하면은 언제 풀어줬나 하면은 이제 그 잡힌 지 그러니까 대사관을 점거한 지 444일 만에 풀어주는데 그날이
1981년 1월 20일입니다. 이날이 새 대통령, 즉 레이건의 취임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네 임기 중에는 못 풀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1월 20일 임기가 끝난 후에 그 인질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이란 인질 사건은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크게 상하게 했어요. 여기 사진이 뭐냐 하면은 그 인질들 눈을 가리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이란 사람이죠.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수치심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요 사진은 그 델타 포스가 타고 갔던 헬리콥터가 추락한 거죠. 이 잔해를 놔두고 그냥 도망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요 사진이나 미국 사람들 입장선 창피한 거죠. 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미 대사관을 점령할 때입니다. 여기 호메이니 뭐 초상화 같은 게 보이죠. 담 넘어 가죠. 예, 그래서 점거를 해버렸습니다. 요 사건하고 관련해서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2012년에 제작되고 개봉된 아르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르고는 뭐 고대 영웅이 모험을 떠나면서 타고 간 배라고 그러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뭐 우주선처럼 나옵니다. 아르고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 당시 점거됐을 적에 대사관 직원 6명이 다행히 시위대의 눈에 띄지 않고 여길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캐나다 대사 사저로 들어갑니다. 예, 뭐 공관이라 그럴까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를 어떻게 알고 미국 CIA 요원이 가서 그 사람 6명을 데리고 탈출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벤 애플릭이 감독하고 주연했는데 벤 애플릭 하면은 그냥 연기나 조금 잘하는 줄 알았더니 감독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겁니다. 이 굉장히 잘 된 영화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작품상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출하러 간 CIA 요원, 자기도 목숨 걸고 신분을 속이고 이란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6명을 데리고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굉장히 잘 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렇게 친절하게 다른 것까지 다 소개해 드립니다. 자, 20세기 최악의 대통령, 그러면서 최고의 전직 대통령.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머리도 좋고 그 정도면 왜 실패했을까요? 그 카터의 캐릭터라 그럴까 또는 퍼스널리티가 문제가 전 있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매우 꼼꼼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잠수함 지휘관을 하려면 꼼꼼해야죠. 거기서 무슨 실수가 발생하면 그냥 물속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꼼꼼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정보를 수집해줘. 그래서 무슨 현안이 있어가지고 백악관 참모들이 정보를 올리면 그걸 읽고 자기가 만족을 못하면 더 자세한 보고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중엔 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점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못 읽죠. 못 읽으니까 그걸 퇴근할 때 또 가지고 가요. 집이 백악관에 있지만은 가서 그거 검토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정보를 너무 많이 취하다 보면요.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립니다. 결정이 늦어지고 우유부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걸 못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죠. 이 성실한 대통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진은 대통령 때는 아니고 대통령 후보 때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된 후에 어디 유세를 가느라고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이 가방을 직접 들고 내리죠. 비설시키지 않고. 예. 그 다음에 그때는 유행했던 게 이 들고 다니던 양복 옷걸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직접 가지고 내리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나는 내 비서나 수행원한테 내 가방을 들게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한때는 하기야 대통령이 어디 가면서 가방 들 일이 그러니까 브리프케이스죠. 브리프케이스를 들고 다닐 일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뭐라 그럴까 권위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 흉내를 냈죠. 그래서 자기는 뭐 가방을 직접 들고 다닌다 그런 흉내를 내고, 반대로 예전에 그 어떤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나오면서 그 캐리어를 소위 말해서 노룩 패스로 비서한테 보냈다가 욕 바가지로 먹은 적 있죠.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하고 대통령 직무에 대한 어떤 그 애착도 강하고 소명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때 이제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리더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속한 결정을 내릴 적에는 변수를 줄여야 돼요. 근데 정보 보고를 계속 받다 보면 변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뭐냐, 그걸 골라내는 게 리더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카터는 실패한 게 아니냐, 레이건하고 비교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이건에 대한 거는 이어서 하겠습니다.